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V 뉴스입니다. 2018 광주 비엔날레가 지난 6일 프레스 오픈과 개막식을 시작으로 66일의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상상된 경계들을 주제로 한 올해 비엔날레에는 43개 나라, 165명의 작가가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공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 최대 순수 미술 축제인 광주 비엔날레.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2018 광주 비엔날레는 43개 나라, 16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300점이 넘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과거 비엔날레와는 달리 단일 감독제가 아닌 11명의 전문 분야가 다른 기획자가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7가지 주제를 풀어냈습니다. 이번 전시의 두드러진 특징은 단일 감독제가 아니라 다수 큐레이터들이, 그러니까 11명의 큐레이터들이 7개의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전시 장소를 광주 시내 곳곳에 균형 있게 배치한 점도 획기적인 시도로 보입니다. 광주 전일빌딩과 옛 국군 광주병원 본관 등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건물도 전시관으로 개장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문화전당에서는 북한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남북 예술 교류 차원에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의 조선화는 다른 동양 3국의 동양화하고는 다른 점이 굉장히 있는데요. 첫째는 색깔을 많이 사용하고, 두 번째는 그 형상에 있어서 굉장히 그 입체적인 그리고 사실적인 형상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현대 미술에 대한 담론의 장을 제공하며 성장을 거듭해온 광주 비엔날레. 2018 광주 비엔날레는 상상된 경계들을 주제로 오는 11월 11일까지 66일 동안 펼쳐집니다. KCTV 뉴스 공태원입니다.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트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지난 2일 폐막했습니다. 이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광주시 선수단은 17개 종목에서 모두 13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노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광주시 선수단을 초청해 환영식을 개최했습니다. 광주시 선수단은 이번 대회 17개 종목에 36명이 출전해 금 7개, 은 4개, 동 2개로 총 13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종합 3위를 차지했으며 수확한 금 49개 중 15%를 광주시 선수단이 획득하는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육상 정혜림 선수를 비롯해 자전거에서 2관왕을 차지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주미 선수, 펜싱 에페 개인전 금메달 서구청 강영미 선수 등 23명의 선수와 지도자가 함께했습니다. 네,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게 해서 너무 기쁘고요. 내년에 있을 세계선수권 준비를 잘 해서요.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도 연결돼서 잘 멋진 모습 보이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금메달과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딸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한 달 남은 전국체전 더 열심히 준비해서 광주 팀이 꼭 1등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환영 행사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게 금메달 300만 원, 은메달 200만 원, 동메달 100만 원의 포상금을 전달하고 미입상자들에게는 5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해 한국의 위상과 광주의 명예를 드높여준 선수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모든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치열한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또 우리 광주의 명예를 더 높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는 체육회와 함께 여러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출전해서 더 나은 성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맹활약을 펼친 광주시 선수들은 앞으로 한 달여 남은 제99회 전국체전에서 메달 사냥에 나설 예정입니다. KCTV 뉴스 노혜욱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의 밑그림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옛 전남도청 보건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보건 연구 계획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를 갖고 보건 사업 용역 수행기관인 조선대 민주화운동연구원에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용역에는 옛 도청 본관과 별관, 회의실, 전남경찰청 본관과 민원실, 상무관 등 내외부와 연결 통로를 80년 5월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6개월간 총 2억 원이 투입됩니다. 광주시가 청년 창업자나 청년 구직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윈윈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윈윈 프로젝트는 자금 부족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청년 창업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돕는 사업으로 광주시는 총 12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다음 달부터 2년간 청년 창업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구직자의 인건비를 월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사업 참여 대상은 광주에서 창업한 지 2년 이상 5년 이내인 청년 창업기업 또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미취업자입니다. 심각한 취업난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구가 일자리 박람회를 마련했는데요.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채용 직무와 근로 여건을 적어놓은 게시판 앞이 회사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는 청년들로 붐빕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한 청년들의 대기 행렬 속에 즉석에서는 1대1 현장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이력서에 필요한 증명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주고 직업 적성 검사도 진행됐습니다. 4천여 명이 찾은 이날 박람회. 그야말로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실감케 합니다. 취업 준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구체적인 직무를 알고 싶어서 어떤 부분을 채용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고 또 연관된 다른 기업, 연관된 뭐 공기업들이나 아니면 이미지 메이킹이나 사진 촬영 같은 부수적인 부스도 운영되고 있어서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북구청이 주최한 일자리 박람회에는 한국전력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자리한 10개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취업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지역 17개 중소기업은 현장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 등 5개 대기업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직접 채용 지원 노하우를 알려주는 직무 컨설팅을 했습니다. 정부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맞춰 청년 내일을 향해라는 주제로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의 만남의 장인 2018 북구 일자리 박람회를 준비했습니다. 구직자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취업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해 구인 구직 미스매치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선 7기 목표인 안정적인 일자리 3만 개 창출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2분기 광주의 청년 실업자 수는 1만 명. 청년 고용률은 40.8%로 인천과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지만 전국 평균인 42.5%보다 여전히 낮은 수치. 이 같은 일자리 박람회가 취업난에 지친 청년들에게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박아름입니다. 한 주간의 지역 주요 뉴스를 분석하는 오성수의 뉴스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역에 모처럼 반가운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광주 지역 5곳이 도심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이 됐다, 이런 소식인데요. 이 가운데서도 광주역 소식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일종의 국책 사업인데요. 네. 도심재생 뉴딜 사업이 전국적으로 99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 99곳 중에 광주가 5곳이 포함이 됐는데요. 네. 그중에 방금 말씀하신 광주역과 인근 지역, 네. 그리고 또 북구청과 전남대 일원, 그리고 동구 동명동이죠. 동구 동명동과 서구 농성동, 남구 사직동 이렇게
5곳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전남대 인근 지역 선정과 또 광주역이 좀 많은 분들한테 주목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네, 이번에 선정된 전국에서 99곳 중에서요.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곳이 약 20곳 정도가 됩니다. 이거 좀 네. 정부가 직접 좀 특별 관리를 하는 곳인데요. 네. 이 20곳 중에서 광주에서 2군데가 바로 포함이 됐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광주역과 인근 그리고 전남대 인근 사업이 이 중앙정부 선정 사업에 해당이 됐는데요. 네. 투자액도 상대적으로 많은 데다 또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이라 주목을 좀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광주역 어떻게 개발이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동안 이쪽은 뭐 도심 공동화 현상의 뭐 대표적인 곳으로 많이들 손꼽힐 정도였는데요. 예, 광주역에 이번에 뉴딜 재생 뉴딜 사업의 공식 사업 명칭이 광주 역전 창의 문화 사업 스타티밸리입니다. 네. 좀 어렵죠. 네네. 어려운데 사업 명칭에서도 느껴지듯이 창의 네. 문화 산업과 또 이를 청년 창업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연결된 주요 사업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사업으로는 그 스테이션 G를 조성을 해서 문화 콘텐츠 분야의 창업과 지원을 좀 추진을 하고요. 네. 또 청년 창업 펀드와 또 각종 컨설팅 등을 통해서 도시재생 창업은행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이 밖에 다양한 이제 사업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만도 오는 2024년까지 앞으로 한 5, 6년 동안 국비와 시비 또 민자 등을 포함해서 총 1조 156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예산 규모가 굉장히 상당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사실 광주역은 한때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였잖아요. 네. 아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랬었는데요. 네. 이제 KTX가 개통이 되면서 KTX 역사가 이제 송정역의 거점을 자리를 잡으면서 광주역은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급감하고 되죠. 급감하면서 침체가 가속화된 상황인데요. 네.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경제적 효과를 예측을 해본다면 약 한 2조 3천억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 네. 또 7,300억 정도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예상이 되고 또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 중 하나가 일자리가 몇 개 정도 늘어날 것이냐 네. 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예측되기는 약 8,600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이 됩니다. 네. 물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의되면 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이 광주역의 기차역으로서의 기능은 아예 사라지는 건가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관심들 많은데요. 사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광주역이 네.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는데요. 네. 현재 그 대신 광주역을 어떻게 전치를 할 것이냐, 보존을 할 것이냐는 상당히 이제 관심인데 네. 현재 상황에서는 광주시가 대구시와 그 내륙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즉 광주와 대구 간의 철도 사업을 연결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차역으로서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조금 전에 언급이 됐던 창의 문화 사업의 거점으로 조성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광주역에 이제 운행되는 기차가 하루 평균 20여 대에 불과하고요. 또 이 송정역으로 오가는 셔틀 열차도 있긴 하지만 이용객이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번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기차역으로서의 기능도 조금 되살아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기차역으로서 어떤 기능을 되살리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KTX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사실 이용객이 급감해서 굉장히 슬럼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기차역으로 해서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유일한 방안 중에 하나가 대구와 광주를 잇는 내륙철도 사업인데요. 네네. 이것은 이제 첫 걸음마 상황입니다. 이제 만약에 이 내륙철도 사업이 추진이 되면 네. 가정입니다만 이 기능 역사는 지화화되고 네. 지상은 각종 쇼핑몰이랄지 이런 대규모 타운이 정성되는 창의 문화 사업의 거점이나 또 공원으로 개발된다는 것이죠. 네. 이런 사례들이 사실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광주역을 폐쇄하기는 여러 부담이 있는 만큼 내륙철도 사업 추진을 통해서 광주역의 기능으로서 역의 기능으로서 회복될 가능성은 그 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광주역 활성화 어떻게 추진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광주역 주변이 이제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지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2024년까지 약 1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될 예정인데요. 네.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 광주역 활성화 방안도 같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광주역은 현재 무궁화호나 새마을로 기차를 중심으로 하루 20여 편이죠. 20여 편이 정도 운행이 되고요. 네. 또 송정역과 셔틀로 운행되는데 아주 매우 이용자가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사실 KTX가 또 광주역으로 연계되는 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대구와 연결되는 내륙철도 사업 추진을 통해서 광주역 인근 지역의 활성화, 또 광주 역사를 새롭게 또 혹은 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인해서 광주역 일대 활성화도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주제는 북구청에서 실시하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품질 검사를 실시하겠다라는 이런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광주 북구가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용 검사 전에, 사용 검사 후가 아니고 사용 검사 전에 품질 검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공동주택은 입주 후에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래서 민원이 발생을 하거나 그렇죠. 또 시공품질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 이것을 사전에 좀 줄여보겠다 이런 의지 표현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북구청이 직접 나서서 어떻게 품질 검사를 하고 또 어떤 내용을 조사를 하게 되나요? 네,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공동주택의 구조나 또 단지 내의 조경 상황, 그리고 안전 방제 등의 시공 상태를 구청이 직접 나서서 검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건축 전문가들로 구성된 품질 검수단을 이제 운영을 한다는 방침이고요. 또 검수를 공사 초기부터 이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로는 골조 완료 후에 접수를 하고 네. 또 해당 공동주택에 살게 될 입주 예정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네. 이 사람들과 같이 2차 사용 검사전을 검수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용 검사 후에 3개월 이내에 사후 검사 이렇게 총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하겠다 하는 게 방침입니다. 네, 정말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제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북구가 시행하는 게 뭐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건가요? 네, 광주에서는 처음입니다. 광주에서는 처음인데요. 네네. 전국적으로 보면 몇 군데 자치구에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인천시가 그렇고요. 경기도 평택이랄지 하남, 또 동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전 유성구도 이렇게 지난해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북구가 시행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50세대 이상으로 검수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150세대랄지 네. 200세대랄지 좀 규모가 컸는데 네네. 광주 북구는 좀 더 촘촘하게 좀 기준치를 좀 낮췄고요. 따라서 북구가 그만큼 공동주택의 품질 개선과 또 분쟁 예방에 앞장섰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새로 입주하실 분들이 굉장히 든든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북구청의 공동주택 품질 검사로 인해서 어떤 기대 효과가 좀 기대될 수 있을까요?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 북구는 주민만도 약 44만여 명이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약 광주 인구의 약 30% 이상이 해당이 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살다 보니까 또 공동주택, 대부분 아파트가 많잖아요. 이 공동주택도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의 입주 후에 입주민이나 어떤 시공자 또 해당 자치들 간의 하자 문제로 굉장히 분쟁도 많고 또 집단 민원도 많습니다. 네.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럴 그렇죠. 수밖에 네. 없죠. 그래서 이런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 북구청이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된다면 네. 북구청은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운영을 통해서 불필요한 하자 관련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공동주택 품질 향상으로 해서 결국은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만족도가 훨씬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사실 이제 아파트가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시민들 대부분이 산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공동주택 주거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북구청의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주 특산품인 무등산 수박의 출하 기원제가 열렸습니다.
기원 행사에는 문인 북구청장과 무등산 수박 조합원 등이 참석해 올해 수확한 수박의 성공적인 출하와 판매를 기원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800여 통이 줄어든 2천여 통을 수확해 10월 중순까지 무등산 수박 공동 집판장에서 판매하고 지역 백화점에서도 일부 구매가 가능합니다. 일명 풀랭이라고도 불리는 무등산 수박은 줄무늬가 없는 대형 수박으로 일반 수박에 비해 2~3배나 크며 독특한 단맛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구가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눈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눈검진은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전남대병원 안과의로 구성된 안과검진팀이 관내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력검사와 안압검사, 굴절검사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습니다. 검진 결과 백내장, 녹내장 등 안과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들 중 무료 개안 수술비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수술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동구는 광주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난 2012년부터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1,400여 명에게 무료 눈검진을 시행하고 현재까지 위험 대상자 110명에게 수술비를 지원했습니다. 광주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에 김기환 신임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광주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는 지난 5일 동구장애인복지관에서 500여 지체장애인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김기환 신임 회장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저는 동구지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 누구보다 투명한 조직 운영과 모든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동구지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동구지회의 각 유형별 현안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여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며 우리 회원들과 인생의 호랑을 함께하며 믿음과 신뢰를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신임 회장은 취임식에서 동구 지역 대표 장애인 단체의 수장으로서 장애인이 잘 사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교내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공간을 연결하는 민주길 조성에 나섭니다. 전남대에 따르면 올해 민주의 길 조성 사업비로 국고 예산 5억 원을 확보해 이달 중 기본 설계 공모에 들어가는데 총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착공 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길은 전남대 정문에서 시작해 박관현 열사 기념비, 윤상원 열사 흉상, 민중항쟁도 벽화, 박승희 열사 추모석 등을 연결해 평화인권길 5km와 민주열사 추모길 7km 등 총 12km 길이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민주길과 연계한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들을 수집 관리하기 위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민주길 방문자 센터도 건립할 예정입니다. 조선대학교가 2019학년도부터 수시 정시 모집 최초 합격자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조선대는 오는 10일부터 진행하는 2019학년도 수시 모집 대책에 따르면 신입생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수시 정시 모집 최초 합격자들에게는 국립대 수준의 등록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또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전국 대학 최초로 교과와 비교과 과정을 통합해 진로 설계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학 후 진로 설계부터 취업 성공까지 지원하는 취업 책임제도 실시합니다. 한편 많은 학부모들의 우려를 샀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변함없이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지난 100일 동안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447명을 검거해 14명을 구속했습니다. 적발 유형은 성범죄 사범이 304명에 구속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데이트 폭력이 109명에 구속 2명, 불법 촬영과 유포 34명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또
공중 화장실과 물놀이 시설 등 916곳에 대해 불법 촬영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환경 개선 조치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소식을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이태영 소방장이 전합니다. 한 주간의 사건, 사고와 광주 소방 소식을 알아보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의 이태영입니다. 먼저 한 주간 발생한 사건, 사고 통계입니다. 지난주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9건으로 2명이 부상을 입고 5,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156건의 구조 현장에서 114명을 구조하고 972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8월 29일 새벽 서구 금호동에서 발생한 음식점 화재 사고입니다. 신고자가 음식점 앞을 지나던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출입문 사이로 연기가 분출되자 곧장 119에 신고했습니다. 음식점 영업이 끝난 뒤 화재가 발생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66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7분 만에 꺼졌습니다. 서부소방서는 음식점 내부 제빙기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시커먼 연기가 물을 뿌리는 소방관들을 뒤덮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철강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창고동 60제곱미터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4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로 창고 직기류와 직원 휴게실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1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날 광산소방서는 소방차 28대와 소방대원 54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펼쳤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사다리에 올라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2층으로 진입합니다. 8월 31일 오전 7시 28분쯤 광산구 서촌동에 있는 11층 아파트 2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화재로 TV 등 내부 직기류 등이 불에 타고 놀란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광산소방서는 거실 TV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위로 시커먼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일요일인 9월 2일 서구 매월동의 한 물류센터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저온창고 패널 차단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화재로 저온창고가 불에 타고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광주소방안전본부가 시민과 기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83곳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조사 결과 적발된 불량 사항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전까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명절 귀성객이 몰리는 21일에는 터미널 역사 등에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일제 홍보 캠페인을 펼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산에 팔을 걷어붙입니다.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1일부터 27일까지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2,500여 명을 동원해 화재 취약지역 기동순찰과 24시간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119 종합상황실은 상황 접수 요원을 보강해 응급의료기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추석 연휴 기간 진료가 가능한 병요원과 약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주소방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멋진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KCTV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